하자면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할 필승 카드다. 김포를 서울로. 그래서 의원 입법을 통해서 빠르게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는 대통령의 변화, 그다음에 하나는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면서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한 20년, 30년 전의 시대에 살고 계세요. 이분들이. 아, 김기현 대표 등? 네. 예. 대통령도 그렇고 30년 전에 그때는 요런 게 혁신이었어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하면 쏘갔어요. 국민들이. 네네. 근데 이제 안 쏘가요. 이제 예. 국민들도 많이 봐왔어요. 다 레슨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 집권여당, 지금 중견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집권여당 대표가 네. 이런 수준의 얘기밖에 못합니까? 그죠? 이거는 저는 김포에 보궐선거 있나 싶어요. 정말로. 네. 네. 그런 수준의 총선 걱정이 되나? 그러면 전국적인 차원에서 집권여당으로서 무게 있게 고민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 네. 김포 시민들이 서울 시민이란 딱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네. 교통이 불편하고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런 게 김포만 있냐? 서울 주변의 신도시도 다 있고요. 네.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정말 파격적인 대안들을 내놓으세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방소멸이 심각한데 지방소멸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식의 정말 근시안적인 떴다 방식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네. 국민들이 다 알아요. 내가 김포에 살더라도 내가 성남에 살더라도 어디 살더라도 네. 대한민국 전체를 걱정하는 정치 집단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김포의 문제가 해결되는. 아니 김포 골드라인 이런 거 빨리 해주면 되죠. 왜 안 합니까? 네. 아니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 광명, 구리, 남양주 뭐 이런 쪽에 친윤계 인사들을 공천하면서 그쪽 여론을 내가 힘 있는 내가 당선돼야 서울 시민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술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엄청 기분 나쁘죠. 그렇습니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네. 역시 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우롱하고 진심 없는 마음으로 네. 그리고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이익의 배분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이런 문제들은 전혀 망각한 채 정말 옛날에 무슨 고무신 주던 이 시대 같은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고무신 대신 서울 시민증입니까? 그러면 서울 시민 아니 요즘에는 또요 경기도민들이 또 서울 시민 꼭 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그 주거 환경이 좋은데요. 공원도 네네. 넓고 다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하는 거 너무 힘들고 네. 아이들 교육 문제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서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하시라.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인 국가에 대한 대계에도 조화로움을 이루면서 그래서 네. 단지 이 표를 위해서 김포 시민들이 들썩거릴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지방소멸 이런 문제 어떻게 되든 차라리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합하시지 그래요. 그러면 그럴 얘기 할 거면 네. 그러니까 이런 근시안적인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 토론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다. 네. 너무 수준이 낮아요. 이게 어째서 집권 여당 중견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이 나라의 집권 여당 대표들이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진짜로 한심하고요. 저는 정말 아니 그러면서 왜 GTX라든가 이런 데는 과감하게 그거 안 합니까? 예산 편성 안 합니까?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자기적인 행태들 그리고 정말 잔머리 굴리는 행태, 본질을 놔두고 잔머리에 집중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골이 났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그게 계속 심화되어 오면서 지난번에 정권 교체할 때 내로남불 이런 게 이슈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그것도 어쩌면 비슷한 그런 얘기들이 앞과 뒤가 다른 거,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바뀌어야죠. 근데 이제 심지어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있어? 나라가요 거덜나겠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데 경제 상황이 조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뭔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을까. 아마 국민들이 야 내가 가도 저기보단 낫겠다. 나도 저런 정도로 얘기는 안 하겠다.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이슈화에 성공했다. 우리가 이슈에 더 이상 안 그랬으면 심판론이라고 하는 이슈에 계속 끌려다녔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희화화되고 있죠. 희화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민주당은 그 어정쩡한 태도는 또 뭡니까? 네, 민주당의 반응에 정말 실망을 했는데 뭔가 어정쩡한 또 표 신경 쓰는 거예요.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터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째서 철학이 없고 국가에 대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 어디 성남 일산 이런 데는 어떻게 하게? 그럼 이게 공정한 거예요? 만약에 설사 서울시 시민 되는 게 좋다 칩시다. 네네. 그럼 이게 공정한 건가? 이게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다 편입시키든가.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인천은 어떻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은 어떻게 하고요? 서울에 문제는 없나요? 예. 정말. 그 홍준표 대구시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아는 바로는 메가시티 전략은 지방이 영국의 그 맨체스터나 일본의 간사이 지방이나 이런 데가 하도 도쿄나 런던에 경제력이 집중되니까 우리도 살 길을 찾아보자 해서 추진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오늘 그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 얘기를 하셨던데, 근데 수도권에서 메가시티 전략을 한다라는 거는 저도 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가 2023년 대한민국이 이제 중견 선진국으로서 우리의 지금 앞으로의 미래 우리를 먹고 살 거리라든가 우리의 행정 체계는 어떻게 돼? 행정 체계 전반 사실은 종합적으로 재편해야 돼요. 그죠? 그렇죠. 구청이라는 게 너무 작고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많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청사진을 내놔요. 집권 여당답게. 청사진을 내놔라. 집권 여당답게.